그러면 이분이 했던 얘기를 제가 대신 그냥 이렇게 읽어 볼게요. 이게 전체는 아닌데, 물론 YTN에서도 그냥 그 앵커가 몇 마디 이렇게 해주는 거에 불과하니까, 간만에 좀 이 우리 정치권에서 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송영길이라는 분이 조금 앞뒤 재지 않고 막 지르고 이런 것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괜찮다.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 송 의원이 북한 핵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린 내용이니까 그리고 세계일보의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발언이. 그러니까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송 의원의 발언 요지는 이래요. 미국은 5천 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이것을 개량하면서 발전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북한한테는 핵을 개발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앞뒤가 사실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제 이 얘기와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 전략무기 협정 부분하고 중거리 미사일 협정 부분은 우리가 다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 얘기. 그다음에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이제 이분 나름의 정의를 내린 거죠. 근데 크게 거부감이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다음 얘기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 반론한 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미 동맹하고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다.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얘기죠. 한미 동맹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침소 봉대하는 보수 언론의 편협된 시각이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송영길 의원의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민주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역풍이 불 수 있는 좀 이른감이 있는 발언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신 분도 있고 맞는 얘기 했다. 너무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의견이 좀 갈렸고요. 그리고 북한으로 가라, 중공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고 송영길 의원의 이 필리버스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의 필리버스터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뭐 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저는 제가 또 뭐 막 고발이 들어가서 저번 주로 폭파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민의힘이 북한에 관련된 또 안보하고 관련된 논평을 보면 북한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한말 이 단어 몇 개를 그냥 가지고서 그거를 수십 년 동안 그냥 써먹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영길 의원의 그 발언 요지를 이렇게 보면 일부러 왜곡하지 않더라도 그 발언의 요지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북한을 이해하자. 이런 류의 발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인류사에 있었던 전쟁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은 크나큰 이유만으로 싸우기보다
사소한 갈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전쟁이 훨씬 많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DVD를 한 10,000장 정도를 풍선에 달아서 북으로 보낸다. 그랬을 때 북한이 만약에 보복으로 장사정포를 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군사충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냐.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이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이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 행위를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보자고요. 연평도 포격, 네, 북한이 도발했죠. 그 다음에 무장 공비 사건, 도끼 만행 사건, 뭐 할 거 없이 그런 거 전부 북한이 도발했습니다. 명백하게 북한이 도발한 건 도발한 거고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거는 도발한 겁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남북한이 공동 4.13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해서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군사 합의를 또 하죠. 거기에 보면 적대 행위를 서로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지금 대남 전단을 인권행위라고 미국 쪽하고 우리나라의 대북단체는 주장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하고 인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대북 전단 안에 있는 그 여러 이제 쪽지가 있죠. 이런저런 것을 적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인권하고는. 오로지 그냥 북한을 비난하는 북한 정권을. 그래서 북한 사람들한테 니네가 봉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뭐 이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 보면 그 북미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대화가 활발할 때에는 그 북한 인권 결의안 이것을 3년째 하지 않다가 지금 이제 정권 교체기에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꺼내서 유엔에서 결의를 했고 북한이 지금 2020년도 그러니까 뭐 작년부터죠 뭐 거의 이런 눈에 띌 만한 도발을 하지 않아 버려 가지고 특히 2020년도에 들어서는 아예 국경을 닫아버렸잖아요. 중국에서 들여오는 의약품이나 식량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뭐 중국하고도 마찬가지고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 거의 지금 국경을 닫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으니까 북한을 매개로 해서 명과 명분을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마침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이게 통과될 것 같으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서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내정 간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엔하고 그 미국의 이제 민간 인권 단체 뭐 바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면 그 대북 전단 풍선 하나당 뭐 몇백만 원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풍선 하나당. 그 비용을 댔던 인권단체, 그 인권단체를 앞세워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이 대북단체가 보내는 풍선을 금지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미국이 했어요. 그걸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한국을 향한 메시지, 지금 미국이 나오는 메시지는 이 인권 이야기 빼면은 사실상 없어요. 거의. 지금 현재는 뭐 있을 것도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북한한테 명분에서 앞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북한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돼요. 우리가 북한보다는 나아야 되고
모든 면에서 앞서 있어야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